안녕하세요 여러분, 또캠입니다. 제가 방금 업로드한 맛집 블로그 콘텐츠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의 99%는 AI가 작성한 내용이에요. 제가 추가로 작업한 것은 사진 추가하고 설명 넣고 간단히 검토한 게 전부입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정말 자연스러운 한글에 적절한 이모티콘 사용, 센스 있는 줄바꿈까지 마치 글솜씨 좋고 텐션 높은 블로그가 쓴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챗 GPT로 만든 것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재미있어요. 저 같은 노잼 인간도 AI의 도움을 받으니 이런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클로드라는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맛집 블로그 콘텐츠 만드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GPTS를 사용해 간단한 초안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과정이 길지만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전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먼저 클로드를 활용해서 컨텐츠 기획을 할 거고요. 기획안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작업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콘텐츠 초안을 작성하고 네이버에 컨텐츠 초안을 복붙하고 사진이랑 영상을 집어넣고요. 마지막으로 제목이랑 태그까지 AI로 생성한 다음에 콘텐츠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노란색 단계들은 우리가 AI 서비스인 클로드를 사용할 거고요. 하얀색 단계는 블로그 에디터를 활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클로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시간인데요. 클로드는 챗 GPT와 마찬가지로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즉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합니다. 둘 다 텍스트 생성 능력이 정말 뛰어나죠. 여기 보시면 최신 버전의 클로드 3.5 소넷은 추론이나 코딩 부분에서 정말 뛰어나다고 하고, 또 이미지를 읽는 비전 기능도 현존 서비스에서 가장 앞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느 서비스든 다들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이건 여기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두 서비스의 강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챗 GPT를 살펴볼게요. 챗 GPT는 말 그대로 만능 플레이어입니다.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미지를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멀티모달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서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영상, 음성 정보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까지 가능하고 GPT 액션이라는 기능을 통해 외부 서비스와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범용성이 뛰어난 AI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반면 클로드는 조금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클로드는 긴 글을 처리하고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우리 상황에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한글 작성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점이에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예시로 클로드의 능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제가 클로드에게 고양이들이 밥 먹고 낮잠 자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귀여워하는 재미있고 센스 있는 베스트 댓글을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떠시나요? 챗 GPT가 생성한 딱딱한 한글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한글, 그리고 MZ세대의 말투를 조금 더 반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로드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과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 클로드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일부 기능은 무료 버전에서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멋진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클로드와 함께 맛집 블로그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클로드에서 새 프로젝트를 열어줍니다. 왼쪽 사이드바를 열고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우측 상단에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하면 주제별로 대화를 깔끔하게 이 프로젝트 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둔 프롬프트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 템플릿에 맛집 정보를 채워 넣을 거예요. 내 방문 일지를 이 아래쪽에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가게 정보는 나중에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웹에서 필요한 내용을 복붙해서 AI가 정리하도록 시키겠습니다. 저는 이 위에 가게 정보를 제외하고 이 아래쪽 방문 경험과 전반적인 식사 경험, 매장 분위기 등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전체를 복사해 가지고 여기 대화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제공해준 정보를 기반으로 블로그 콘텐츠 기획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어떤 정보가 부족한지 저한테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이럴 때 챗 GPT에서는 온라인 검색을 할 수 있었지만 클로드에서는 온라인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직접 찾아서 넣어줘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집어넣어주기 위해 저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왔고요. 여기에 보면 홈에 가게 정보가 이렇게 있고 메뉴 탭을 누르게 되면 메뉴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홈에 있는 가게 정보를 클릭해 가지고 긁어줄 거고요. 이 내용을 클로드에 복사해 줄 겁니다. 칸을 좀 구분하시고 이번에는 메뉴에 가서 대표 메뉴와 이 아래까지 쭉 컨트롤 C를 해가지고 이 아래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클로드 서비스가 제가 붙여넣기 한 내용을 토대로 이 기획안을 보완해주게 됩니다. 완료가 됐는데요. 이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의 내용이 어느 정도 가득 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 예를 들면 영업시간, 오픈시간 미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도에 가서 홈에서 이 영업시간의 화살표를 클릭하면 영업시간 상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상세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가 들어갔거나 혹은 내가 더 고치고 싶은 정보를 반영해서 이 기획안을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업시간 정도 바꿔주고 음료는 소개하지 않는 정도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획안 초안이 정리되었고요. 내용이 상당히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클로드와 대화하면서 이 기획안을 다듬어 갈 거예요. 끄기 전에 제가 방금 나눴던 대화의 이름을 기획안 초안으로 만들어주고 기획안을 복사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오고 이번에는 기획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클로드에게 요청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는데요. 다음은 네이버 맛집 블로그 콘텐츠 기획안이야. 이를 읽고 좋은 점, 개선할 점을 정리해줘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 기획안을 보고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을 정리해 주는데요. 좋은 점이 있다면 조금 더 강조하는 것도 좋겠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느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얻어서 여기 밑에 어떤 부분을 이렇게 개선하고 싶어 라고 명령을 해주면 클로드가 기획안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저는 딱히 개선하고 싶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콘텐츠 기획했고 기획안을 검토하고 보완했습니다. 이제는 콘텐츠 초안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최종 기획안을 복사하신 뒤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새 대화창에서 저는 이렇게 명령해 주겠습니다. 네이버 맛집 블로그 콘텐츠 기획안을 제시해 줄 거야. 내용을 인지하고 잘 인지했으면 yes라고 대답해줘 라고 하고 이 아래에 기획안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클로드와 제가 대화하는 이 대화창에서 제 기획안이 잘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다음 프롬프트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맛집 블로그 콘텐츠 초안을 작성할 건데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숙지했다면 yes로 답하라고 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은 제가 블로그 콘텐츠를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반영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클로드에게 제 기획안을 전달했고 어떻게 작업할지도 전달했습니다. 이제는 기획안에 있는 부분들을 작성해서 나중에 한 번에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에 초안을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클로드가 한 번에 너무 많은 요청사항을 받게 되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양으로 부분을 나눠서 초안을 작성하고 나중에 이것을 합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안에 가셔서 첫 번째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간을 설정한 뒤 컨트롤 C 하시고요. 맨 아래 대화창에 내려가셔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블로그 콘텐츠 초안을 작성해줘 라고 하고요. 이 아래에 내용을 붙여넣겠습니다. 이럴 때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컨트롤 Shift V를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컨트롤 쉬프트 V는 서식을 제외하고 붙여넣기 하는 방법인데요. 때때로 컨트롤 쉬프트 V가 더 잘 동작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느 경우가 좋은지 확인해보고 초안 작성을 맡겨보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이 오른쪽에 인트로 부분에 해당하는 블로그 콘텐츠 초안이 작성이 됐습니다. 친근한 한국어로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적절한 이모티콘도 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내용에 크게 이슈가 없어서 이 다음 내용도 바로바로 이어서 작성해 줄게요. 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분을 나눠가지고 끝까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콘텐츠를 종합하는 프롬프트를 날릴 건데요. 위에서 작성한 블로그 콘텐츠를 모두 종합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콘텐츠 초안이 모두 종합이 되었습니다. 제목부터 가게 정보, 가게 특징, 메뉴 소개, 직접 먹어본 후기, 매장 분위기, 총평 및 추천사항까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꽤 긴 콘텐츠가 작성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작업하시면서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중간중간 클로드와 대화하면서 보완하시면서 작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클로드가 만들어준 초안을 가지고 실제 블로그에 올리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블로그 에디터에 오신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블로그 콘텐츠 초안을 이곳에 붙여넣겠습니다. 붙여넣는 과정에서 서식이 이상하게 붙어있을 경우 컨트롤 쉬프트 V를 통해서 서식을 제거해서 이렇게 없앨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잘 맞는 붙여넣기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붙여넣긴 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여러 가지 보이네요. 예를 들면 이 가게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목처럼 조금 더 크고 굵은 글씨로 써줬으면 좋겠고 줄바꿈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고 뭐 문구 같은 것도 조금 조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손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글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제목의 크기와 굵기를 조정해줬고 그리고 줄바꿈 등을 좀 더 깔끔하게 해주었습니다. 문구는 거의 바꾸지 않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글의 전체적인 흐름도 한 번 더 체크하면서 조금씩 바꿔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사진과 영상을 추가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최소 8장 이상 넣어주세요. 네이버에서 양질의 콘텐츠로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사진의 품질도 중요한데요. 카카오톡이나 뭐 네이버 라인 같이 메신저를 통해 파일을 PC로 옮기고 이걸 업로드하게 되면 용량이 압축되면서 메타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는 쉽게 말해 사진에 대한 정보인데요. 촬영 날짜, 카메라 모델, 위치 정보 같은 것들이죠. 네이버는 이 정보를 보고 이 사람이 직접 찍은 사진이다 라고 판단하고 콘텐츠의 신뢰성을 높게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접 찍은 원본 사진을 사용하도록 권장드립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보정을 많이 하거나 편집을 하면 오히려 메타 정보가 훼손되어서 네이버가 좋지 않은 콘텐츠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진과 영상을 넣어 주었습니다. 적절한 위치에 사진들을 넣어주고요. 이 사진 설명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적절한 위치에 여기 장소 클릭해가지고 장소 등록해 주시고요. 사진 넣어주시고 맨 마지막에 짧은 영상도 하나 넣어주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아직 제목이 없습니다. 이 제목과 해시태그를 추천받은 뒤에 콘텐츠 발행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진과 영상을 넣으면서 이 내용들을 중간중간 조금씩 손봤는데요. 따라서 최신 업데이트 버전을 기준으로 제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드래그를 해서 내용을 복사해 주고요. 새 대화에서 저는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아래 블로그 콘텐츠에 어울리는 제목 5개를 추천해줘 라고 했습니다. 일단 한번 추천 받아보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데요. 저는 이 AI가 제목을 생성해 줄 때 이렇게 땡땡하고 표기되는 이 기호가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호를 제외하고 다시 추천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클로드와 대화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는지를 요청해서 클로드에게 더 좋은 제목을 얻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키워드들과 좀 더 자극적인 제목을 원해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받았고요. 저는 이 아래에 있는 이 제목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목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을 작성했다면 블로그 콘텐츠 발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태그 작업을 해볼 텐데요. 태그 작업 역시 클로드를 활용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생성한 대화창에서 바로 이어서 썼는데요. 위 블로그 콘텐츠에 적절한 해시태그 30개를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각 해시태그는 이 콤마 띄어쓰기로 구분하도록 했고요. 네이버 맛집 블로그 콘텐츠인 걸 감안해서 작성하라고 했고, 회식 장소를 고민하는 신입사원을 고려할 것이라고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태그가 30개가 나왔는데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태그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한 태그를 이 블로그 하단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발행을 하면 되는데요. 발행해 주시고 여러분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그를 이 아래 복사 붙여넣기 하면 태그 편집에 자동으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전체 공개하고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블로그 운영 현황을 간단히 공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회수 통계를 보면 재미있는 패턴이 보이는데요. 저는 주말에 조회수가 올라가고 평일에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수요일, 목요일에 조회수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유입 분석을 보면 첫 주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대부분 유튜브에서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부터는 유튜브 유입이 줄고 네이버를 통한 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주 기준으로 두 개의 콘텐츠가 업로드 됐었는데요. 하나는 강남역 유명한 맛집과 두 번째는 홍대에서 생긴 지 얼마 안 된 맛집이었어요. 검색 유입을 보게 되면 확실히 강남역 유명한 맛집으로 유입되는 것이 훨씬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유명한 맛집을 종종 가야겠습니다. 블로그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자주 그리고 많이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 1회가 아니고 주 2회 정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웹상의 블로그 관리 팁들이 정말 많던데 이것들을 하나씩 공부해보고 적용해보고 여러분들께 효과 좋은 것들 그리고 AI로 더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모든 걸 공유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제 시행착오를 보면서 블로그 관리에 대한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AI를 활용해서 블로그 콘텐츠를 작성하셨다면 그 링크와 함께 어떻게 AI를 활용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클로드를 활용해서 블로그 콘텐츠를 만들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AI 하면 딸깍 누르면 대단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보셨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하고 명령하고 검토하는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맛집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뭘 하려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AI를 잘 활용한다면 생산성을 10배, 20배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앞으로 저는 맛집 블로그 콘텐츠와 함께 실무에서 AI를 활용한 효율화, 자동화 콘텐츠도 병행해서 올려볼 계획이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